38페이지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그지 페이지 138.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 좀 하시죠? 뭐 있어? 상공업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도 읽는 법 배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지도 읽을 때 어떻게? 영국은 어디에 있다? 그지 본초자손도 배웠지만 영국은 어떻게 있다? 위에. 왼쪽에.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그지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읽으시라 했죠? 그죠? 좀 더 디테일하게 읽을 거면 위도 경도를 이용해서 읽어주시고요. 하지만 최소한 왼쪽, 오른쪽, 위쪽 이렇게 읽지 말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기 읽는 법도 알려드렸죠? 세기는 만약 17세기라고 하면 몇 년대? 1600부터 1699년대까지 즉 그 100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38페이지에서 모르는 단어들 체크했었고 상공업, 도시 발달할 수 있었던 그 우리 두 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뭐야? 내가 아니죠. 이거는 사술력인데. 농민 말고요. 농업이 발달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도시가 발달했다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청교도 혁명, 두 번째가 명예혁명입니다. 우리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청교도 혁명 체크하고요. 명예혁명 중간까지 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에게 사건들 무슨 혁명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알아두셔야 될 게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점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는 난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혁명이라 불렀다는 것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또는 난인 겁니다. 혁명이라 붙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성공했다고요. 성공한 거야. 그러면 우리 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보기 전에 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기서? 성공했다. 혁명.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봐보십시오. 교과서 우리 처음 주제가 뭐야? 좀 더 위에 큰 글씨? 그지. 영국에서 의회 정치가 발달하다. 의회 정치가 발달하기 위해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의회 정치가 발달했다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청교도 혁명에 대해서 명예혁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역사적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죠? 네, 여러분들 체육대회 있긴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6월 달에는 6월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 1980년 5.18, 1980년 6월 민주화 운동 이 두 개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뭐야? 그렇지, 민주주의가 됐고 대통령 직선제로 가게 됐다. 이런 게 갖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로 가는 의미였잖아. 즉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도 왕이 정치를 다하는 왕정이 끝나가고 의회 정치가 발달하게 된 계기였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청교도 혁명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일단 볼게요. 17세기 영국에서는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여 시민 계급이 성장하였고 농촌에서는 중소지주층인 젠틀의 세를 강해졌다. 저번 시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이 발달했고요. 즉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이 젠트리는 어떤 층이라고 그랬어? 그지, 돈 많은 지주층이라고 했죠. 돈 좀 있어요. 귀족은 아니죠. 하지만 돈 좀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계급과 젠트리는 대부분 청교도를 믿었고요. 이 사람들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배울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등장인물을 누군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드라마 있어요 요새? 사내맞선. 선생님 사내맞선을
한 번도 안 봐봤는데 다른 방 가서 물어봐도 사내 맞선이 그렇게 재밌나 봐. 선생님이 유튜브를 방황하다가 잠깐 요약본으로 본 거는 기상청 기상청 사람들인가? 그런 거 혹시 봤니? 네. 그 등장인물이 누구야? 송강이랑 그죠? 학생들 반에 가서 물어보면 여자 주인공은 기억이 안 나요. 오직 송강. 그지? 송강이랑 그 여자 주인공이랑 기상청에서 일하면서 무슨 사내연애 가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드라마의 주제 또는 이야기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지. 그것처럼 역사적에서도 등장인물을 알고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1번 청교도 혁명 보면 여기서 등장인물은 첫 번째로 찰스 1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로멜이 나옵니다. 찰스 1세와 크로멜. 이 찰스 1세는 왕이에요. 왕입니다. 일단 같이 가봅니다. 찰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했으며 청교도를 탄압하였다. 그래서 이에 의회는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체포 구금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권리 청원을 제출해서 승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명드릴게요. 찰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만약 여기 진우한테 내가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요. 내일부터 나한테 하루에 10,000원씩 가지고 와. 갖고 갈래? 안 갖고 올래? 안 갖고 오면 너는 죽어. 이 나라 누구 거야? 내 거잖아. 그러면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돼. 그러면 내 마음대로 걷습니다. 그러면 안 갖고 온다고 하거나 또는 이걸 못 참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죽기 전에 몰라 한번 들이받아보자 하면서 반란 또는 쿠데타 일으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얌전히 갖고 올 만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갖고 온 거 얘가 뭔가 돈 말 안 들어. 그러면 마음대로 체포 또 구금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야 진우 데려와서 저기 사물함 아니 저기 그냥 공기청정기에다 가둬버려. 와 이렇게 하는 거야.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잖아. 그러면 이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우한테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받을 건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손?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진우한테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으로 싫어? 네. 그러면 두 번째 안 여러분 모두가 하루에 1,000원씩 나한테 주는 거 싫어요. 그럼 돈 안 줄 거야? 네. 세금 안 낼 거야?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열 받네. 왕이 떼서 열 받겠지? 여러분들 왕인데 세금 내라는데 안 내면 열 받아 안 받아? 받겠지. 하지만 일단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없게끔 했습니다. 즉 보시면 권리청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권리청원. 그 전에는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왜냐면 이 나라는 내 거니까 왕 거잖아. 그지? 그런데 더 이상 왕 마음대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권리청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권리청원이 뭐냐면 우리 청원이란 말 들어봤어? 어디서? 급식표에서?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그렇지 국민청원. 그럼 청원 뜻이 뭐야? 불만을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의 뜻 자체는 내가 원하는 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걸 요청하는 게 국민청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들의 권리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우리들의 권리가 어떤 거냐면 왕, 네 마음대로 세금 걷는 거 안 돼. 우리들 허락받고 걷어가. 그 다음에 왕, 네 마음대로 우리 저기 공기청정기에 가두면 안 돼. 우리 허락받고 체포하거나 구금시켜.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럼 왕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고 싶겠지. 하지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야 의회 니네 꼴도 보기 시기에 다 꺼져버려 하고 해산시켜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세금을 걷고 체포 구금을 해야 되는데 의회 그냥 니네 보기 싫으니까 다 꺼져 그냥 다 해산시켜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요. 일정 시간 지나는데 전쟁을 해야 되니까 왕이 돈이 필요해. 근데 돈은 결국 누가 내? 니네가 낼 거 아니야. 그지? 니네가 내는데 돈을 거두려면 누구 허락 받으래? 니네 허락 받으라 했잖아. 의회. 오케이.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의회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혹시 너네 좀 나한테 세금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좋다고 할까 싫다고 할까? 네, 싫다고 하지. 그 내용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곧 의회를 해산하고 한동안 소집하지 않습니다. 이 권리청을 받아들이고 그냥 니네 다 어떻게 하라고? 해산. 방금 꺼지라고 하려고 그랬죠. 그죠? 다 사라져버려! 이렇게 해산시켜 놓고요. 그래서 부르지 않다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다시 소집했어요. 그래서 의회는 세금 부과에 반대하고 국왕의 실정에 비판합니다. 세금 안 낼 거야. 네가 정치 똑바로 안 하고 있잖아. 라고 비판을 해요.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왕은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합니다. 니네 말 안 들을 거야? 확 하면서 때리는 거지. 그러면 이 왕을 따랐던 애들이 왕당파. 기억나시죠? 이 크로멜을 이제 의회 따랐던 애들이 의회파. 한판 붙게 됩니다. 왕을 따르는 자들과 의회를 따르는 자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담임 선생님이야. 내가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왜요? 싫어? 좋아? 좋다. 그래 지금 좋다 그랬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등교는 8시까지. 점심시간은 1시 20분까지. 종례는 6시. 이렇게 아직도 좋다고 하는 친구들 있지만 막 화가 난 친구들 있죠? 그렇지? 이 화가 나는 친구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의회파로 가고요. 여기 좋다고 하는 친구들은 왕당파로 오고요. 한판 붙게 되는 거죠. 하지만 누가 이겨? 우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 혁명이잖아 이름이. 의회파가 이기죠. 의회파가 봅니다. 왕은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하고 의회도 무력으로 맞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1642년이요. 42년. 그래서 지긋지긋한 내전에 발생했다가 결국 의회파를 이끈 크로멜이 왕당파를 무찌르고요. 찰스 1세를 처형합니다. 처형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왕당파의 본진이었던 아일랜드를 가서 점령을 합니다. 아일랜드. 여러분들 아일랜드 어딘지 모르지? 어디에 있어요? 확실해요? 영국 어디쯤에? 그 옆에라고 하지 마시고요. 244페이지 펴봅니다. 지도 있는데 펴봅니다. 영국 왼쪽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여기가 이제 영국 본토라 그러면 여기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여기를 넘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정복했고요. 항해법을 제정하여 대외 무역을 확대합니다. 항해법이라는 게 뭐냐면 영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은 영국의 배 또는 영국 식민지의 배를 이용해서 우리와 무역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요즘 예를 들으면 혹시 여러분들 연어 좋아합니까? 네. 연어 좋아하는데 연어 우리 보통 어디서 와? 영국. 바다에서 오겠죠. 노르웨이. 모야가 아니죠. 노른자라고 떠올리기 더 특이한 거 아닙니까? 노르웨이에서 주로 옵니다. 뭐 타고 올까요? 네. 비행기 타고 와요. 비행기. 연어 비싼 몸이야. 비행기 타고 온단 말이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국에 수입되는 모든 연어들 또는 모든 물건들은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서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쳐. 정당해? 부당해?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어때?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네덜란드와의 전쟁의 빌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덜란드는 중개무역, 즉 어디에서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고 이런 무역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서 경제적 부를 이루었는데 영국과 거래할 때 영국 또는 영국 식민지의 배를 이용하게 하니까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멜도 의회를 해산하고 엄격한 청교도 윤리. 청교도 윤리는 뭐라 그랬어? 금욕. 술 못 먹게 하고 욕구를 절제하게 하는 금욕주의적 삶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반감을 샀고요. 크로멜은 이제 죽고 나서 다시 왕정이 복구가 되고요. 누가 나타나? 왕당파가 아니라 찰스 2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이제 크로멜이 이제 의회파가 여기서는 왕정이 아니라 뭐였어? 공화정이었다가 다시 왕정이 복구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때 처음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왕정이었다가 혁명에서 크롬웰 죽기 전까지는 공화정. 크롬웰 죽고 나서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잠깐 찰스 집안의 족보를 살짝 그려드리면 찰스 1세 실제로 더 많지만 좀 우리 교과서 나오는 친구들만 그려드릴게요. 찰스 2세 여러분들 보시면 제임스 2세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메리가 있어요. 메리. 이 친구는 딸입니다. 딸.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으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담든지 또는 어디에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찰스 1세의 집안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등장인물이 중요하다 했지? 네. 나중에 헷갈려. 찰스 1세인지 2세인지 제임스인지 메리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장인물만 확실히 딱 알고 있어도 청교도혁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청교도혁명은 찰스 1세와 크롬웰이 주인공이죠.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다 적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찰스 2세가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예혁명 읽어보는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 질문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10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네. 그럼 모르는 단어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전제정치. 전제정치. 두 번째, 네? 추대. 세 번째, 권리장전. 네 번째, 입헌군주제. 다섯 번째, 네, 이듬해. 요거는 선생님이 7번째 반 수업하고 있는데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 더 나올 텐데요. 다수당. 하나 더 나올 텐데요. 내각 책임제. 폐위. 사람 이름이에요. 네? 군림. 여기까지 봐도 되겠습니까? 하나 더 있어요? 병합. 대영제국. 야, 너무 당황스러워. 소쪽 6개 정도면 끝나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그 좀 적을게요. 다시. 11번째 뭐? 대영제국. 됐죠 이제? 네. 일단 전제정치는 뭐냐면 전제정치는 내 마음대로 정치라는 걸 우리는 전제정치라고 합니다. 전제정치. 어떤 거요? 네? 포대? 토대. 일단 전제정치부터 설명하면서 갈게요. 전제정치라는 게 뭐라고 했죠 방금?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에도 영향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독재 형태로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게 전제정치입니다.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부정적 의미를 많이 가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걸 전제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반장 뽑았죠? 반장 뽑았는데 이제 반장이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야 이제부터 청소 시간에 난 청소 안 할 거야. 니네 청소 똑바로 해 하면서 관리 감독 막 이렇게 하고 막 밥도 몹살게 굴고 막 이렇게 좀 고생시켜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전제정치. 아까 내가 8시까지 오라 그러고 6시에 막 보내주고 그랬죠?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하는 걸 전제정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대라고 부르는 건요. 누군가를 이제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걸 우린 추대라고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예를 들어봅시다. 혹시 반장 나올 사람 했는데 그래요. 근데 선생님 저는 고우인을 추천합니다. 라고 했어요. 갖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말이 없어. 별말이 없어. 근데 그러면 고우인 학생을 반장으로 추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박수로 이렇게 하는 게 추대라는 거야. 뭐만 이해돼? 누군가를 높은 자리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추대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권리장전은 수업 때 할 거니까 패스 할 거고요. 입헌군주제는 헌법에 입각한, 법에 입각한 군주라는 거야. 예전에는 법에 따라서 왕이 정해졌나? 예? 낙하산은 아니고요. 낙하산이라고 표현하면 좀 아니고요.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거 있잖아. 봐봐.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것 같아. 근데 굳이 특별한 자기가 나서서 리더 하겠다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리더로 인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추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셔요? 야, 그러면 이제 입헌군주제는 법에 입각한 군주제라는 건데 우리 예전에는 법에 따라서 왕이 정해졌어? 그러면 투표로 왕을 뽑았어 버려? 아니죠. 입헌군주제라는 거는 법에 따라서 군주가 정해지는데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나? 네. 어디? 영국. 그렇죠. 영국. 하나 더 있어. 북한이 왕이 없죠. 그래서 일본 있잖아. 일왕. 그 다음에 영국에는 영국 왕이 있죠. 왕국 여왕. 그런 것처럼 법에 따라서 군주가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갖고 있지가 않죠. 상징적으로. 그렇지만 과거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법에 따라서 군주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게 입헌군주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듬해는 다음 해라는 뜻이에요. 내년에 다음 해에 이어지는 그 다음 해. 그다음 다수당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수와 다수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 줄 알아? 300명. 여기도 당이 있지, 당. A당이 있을 거고요. B당이 있을 거고요. C당이 있을 거고요. 또는 무소속도 있을 건데 봅시다. A당이 만약에 60%를 갖고 있고요. B당이 30%를 갖고 있고요. C당이 5%를 갖고 있고 기타가 5%라 칩시다. 그럼 여기는 180명일 거고요. 여기는 90명일 거고요. 여기는 15명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어디가 다수당이야, 당. A. 이런 걸 우리는 다수당.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을 다수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는 여러분들 초등학교가 작년에 다 배웠어요. 대통령제와 내각제 차이점 아시죠? 네. 내각제의 특징이 뭐야? 방금 엄청 자신있게 네 했잖아. 그렇죠, 의원. 일단 거기 가면 가시는 것도 엄청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 내각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총리죠. 그러면 대통령에 총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애매하죠. 원래 보통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있죠. 그래서 있다 없다라 말하기 뭐하지만 총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통령제 총리와 내각제 총리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보통 대통령제 있는 데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총리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장관들, 총리 다 누가 뽑아? 대통령이 임명하죠.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누가 뽑아? 봐봐. 대통령이 되려면 조건이 뭐야? 그래요. 돈 많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뭐가 됐든 우리나라 출마할 수 있는 기준만 채우고 선거에서 당선되면 바로 대통령 갈 수 있지. 내각제에서 총리 바로 가볼까?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국회의원이 돼야 되죠. 국회의원이 돼서 거기 안에서 총리 뽑고 장관 뽑고 이렇게 하고 다시 그 총리를 그만두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봐봐, 여러분들 봐봐. 2학년 8반에 반장이 되려면 일단 기본 조건이 뭐야? 그렇지, 2학년 8반 학생이어야 되잖아. 내각제에서도 총리가 되든 장관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각제와 대통령이 있는데 이 내각 책임제라는 그 내각의 그 국회의원 내각에서 그걸 내각이라고 부르잖아. 국회의원들이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잘못했으면 총리부터 장관까지 다 사임을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국회의원 중에서 다시 내각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는 내각 책임제라고 부르고요. 폐위는 우리 왕을 이제 폐위시켰다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을 그만두었다, 그만두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해고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는 되시죠? 군림은 위에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거를 우리는 군림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의 일그러진 영웅 아나? 네. 거기 주인공이 누구야? 그렇죠. 우리 정확히 말하면 그 화자는 엄석대는 아닌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엄석대죠. 선생님도 그 주인공의 이름 모르겠는데 엄석대 난단 말이야. 엄석대가 여러분들 학생들 사이에서 군림하는 거지. 봐봐, 내가 너희들 많이 군림한다 그러면 내가 학생이야. 나 집에 갈 때 그냥 몸만 가요. 그러면 내 뒤에 누군가가 쫄쫄쫄 따라오면서 가방을 메고 옵니다. 학교 올 때도 그냥 와요. 뭐 알아서 내 1교시 책 펴주고, 쉬는 시간 놀다 오면 2교시 책 펴놓고, 그다음에 3교시 되면 매점에서 누군가 음료수 사다가 내 주머니에다 쑥 넣어주고, 이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걸 군림이라고 한다는 거야. 위에서 그렇죠. 부정적 의미로 보통 사용합니다. 군림. 병합은 뭐냐면 하나로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혹시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 써봤죠? 한글 프로그램. 네. 거기에 표 만들어 봤지? 네. 이 표를 여러 개 선택을 하고 혹시 M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게요? 안 없어지고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나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표를 여러 개 선택해가지고 M을 누르면 하나로 합쳐져. 왜냐면 이 병합이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로 합치는 건데 영어로 단어로 멀지라고 부르는 멀지. 그래서 이 여러 개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친다라는 걸 병합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대영 제국은 great. 영국이 뭐야? 영국. 브리티시. 어쨌든 큰 잉글랜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영국을 보통 우리는 대영 제국, 큰 영국 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토대는 기본이 된다.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이제 그러면 우리 명예혁명 좀만 보도록 할게요. 찰스 2세와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폈다. 즉 찰스 2세와 그 뒤를 이은 얘네는 둘은 형제야. 형제. 찰스 2세와 그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전제 정치 멋대로 정치를 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전제 정치를 펼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회는 제임스 2세를 이제 너 이제 왕 그만해라고 잘라버리는 거야. 의회에서. 엄청난 사건이야. 의회가 왕을 잘라버린 거잖아. 그러면 왕권이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지. 봐봐, 내가 힘이 센데 잘려? 아니요. 안 잘린잖아, 그지? 그러니까 힘이 그만큼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회고 여러분 학생들이 의회고 선생이 왕이라고 칩시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막 수업 마음대로 하고 막 수업도 마음대로 하고 막 수업도 이상하게 하고 막 좀만 5분만 수업하고 놀고 매래. 만약에 이랬는데 여러분들 불만이 쌓였어. 근데 만약에 선생님 본질은 아니잖아, 그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자를 수 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선생님 싫다고 해서 선생님 자를 수 있어? 자를 수 있어? 쉽지 않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상.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선생님 너무 싫어요 막 이러면서 나와서 선생님 담임선생님 바뀌어? 안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로 해서 나를 바꿔버리거나 나를 잘라버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힘이 엄청 세고 나는 힘이 엄청 약해진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제임스 2세가 잘려요. 그래서 그 딸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 메리와 이 남편은 힘이 셀까 약할까? 왕권이. 봐봐. 너네가 나 자르고 다른 선생님 일로 와봐요. 여기서 좀 당신이 담임 좀 해봐요 하고 데려다 놨어. 그럼 여러분들 눈치 보겠니? 아니면 내가 8시까지 와서 6시에 하교한다 이렇게 하겠니? 눈치 봐요. 여러분 눈치 엄청 보겠지. 그지? 메리와 윌리엄도 눈치 봐 안 봐, 의회? 봐요. 엄청 보지. 왜냐면 왕을 만들어줬잖아, 의회가. 그냥 그래요. 이해되시죠? 갑니다.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였다. 이걸 우리는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명예혁명. 몇 년도? 168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리와 윌리엄, 그러니까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리와 윌리엄은 의회가 쟁정한 권리장전을 승인했습니다. 권리장전. 봐봐, 이 권리장전의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밑에 내용 보십니다. 아래 탐구해보자의 권리장전이 나오죠. 봅니다. 제1조 국왕이 땡땡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 그 다음에 제4조 땡땡의 승인 없이 국왕을 위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위법이다. 의회. 땡땡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 땡땡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땡땡 아닌 어떠한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의회. 이 동통적으로 들어갈 건 의회입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겠습니다.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즉 법에 따라서 왕의 권력을 행사해라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일은 위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네 마음대로 세금 걷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네 마음대로 군사력을 늘리지 마라. 왜냐하면 왕이 이걸 제한 안 두면 평소에 군대를 많이 키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 여러분들이 왕의 마음 안 들면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언젠가 다시 저기 공기청정기 안으로 갇힐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군사를 키우지 말라는 거고,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가 아닌 곳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요즘도 똑같죠. 면책 특권이 있죠. 만약에 의회에서 야 요즘 왕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왕이 실정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왕을 바꿔야겠어 라고 의회에서 의논했다고 치자. 왕이 이걸 어디선가 들었어. 그래서 야 너 국회 안에서 의회 안에서 나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며 하면서 데려다가 공기청정기에 가둬버려. 이런 것은 위법이다라는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냅둬라 라고 하는 거야. 왕한테 유리한 내용들이야 불리한 내용들이야. 불리한 내용. 근데 이걸 승인해줘 안 해줘? 해요. 왜? 눈치 보는. 그지,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 즉 법에 따라서 군주가 되는 입헌군주제의 기본이 마련이 되었고 라고까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그 다음에 정리된 내용들은 선생님이 학습지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학습터 또는 뭐 밴드나 그 방법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볼게요. 어쨌든 그 내용으로 노트 정리 플러스 나중에 시험 공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 끝!